삼성전자다, 엔비디아다, 노르보노디스크다 같은 왜 이 종목을 자기는 사게 됐고 어떨 때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쫙 하는데, 제가 31년 동안 주식판에 있었잖아요.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신데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그 주식에 대해서 수년 혹은 십수년 동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다 꿰고 그 회사의 주요 인사 또는 직원들까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김 PD님이 재밌는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왜 홍 박사님은 개별 종목 주식을 추천하시지 않는 걸까요? 일단 저도 손실을 많이 봐서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개별 종목 투자를. 그래서 왜 못하는지 이유를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고수들에 비해서 저의 역량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한 2달에 한 번 정도 참가하는 주식 투자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방문하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삼성전자다, 엔비디아다, 노르보노디스크다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에 대한 종목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왜 이 종목을 자기는 사게 됐고 어떨 때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쫙 하는데, 제가 31년 동안 주식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들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십니다.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신데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 되게 느꼈죠. 내가 지금 공부를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링에 올랐는데 상대편이 타이슨이면 전 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시장은요, 고수가 드글드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그 분야를 판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주식에 대해서 수년 혹은 십수년 동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다 꿰고 심지어 그 회사의 주요 어떤 인사 또는 직원들까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그 개별 종목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블로그에 한번 올렸는데요. 삼성전자의 상속을 받으신 상속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장외 시간에 매도하는 걸 제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예, 그 삼성전자의 이제 일가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후 기가 막히게 빠지죠.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인사이더들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사이더가 누굽니까? 오너 가문이거나 또는 그쪽에 아주 연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정보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본들 고수가 있고요. 더 나가서 그 사람들 위에 또 누가 있냐면 인사이더들이 있다고요. 이런 층층 시야에서 우리가 개별 종목 공부해서 정말 시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 이길 수 있다? 쉽지 않은 거죠.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외부 충격에 너무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만 하더라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주가 폭락했잖아요. 작년 10월에 종합주가지수 2200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좀 완화되고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해준다 그러면서 주가 올라서 다시 2700 갔는데 그 이스라엘이 저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 폭격하고 또 이란이 보복 공격하면서 주가 또 박살나는 거 보셨죠? 이런 외부 충격을 왔을 때 특히 개별 종목들은 종목당 막 가던 테마들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주가도 5% 10%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언제 이걸 팔지를 외국인 마음을 또 누가 알아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에서 이걸 쥐고 흔드는 그런 어떤 세력이랄까 힘이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좀 센 거예요. 특히 환율 급등할 때마다 주가 폭락하고 이런 외부 충격을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대응합니까? 그래서 이게 리스크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따라서 제가 개별 종목 투자를 또는 추천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년 지나서 칭찬을 받기는커녕 혼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추천하고 한참 빠졌다가 쭉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1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때 추천해준 종목이 한 2배 더 넘게 올랐으니까 기분 좋게 만났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뭐 그런 종목을 추천해서 손해봤다고. 그러니까 그때 느꼈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 추천을 받으면 저처럼 1년에서 5년 정도를 보는 게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 오르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알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보다 고수가 많아서 손실 본 경험이 많고, 두 번째, 내부자들에 비해서 아무튼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고 세 번째가 외부 충격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느긋하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분들한테 종목 추천해봐야 제가 칭찬을 받을 일보다는 제가 혼날 일이 더 많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PD님이 원하시겠지만 그 조회수를 위해서는 개별 종목 추천을 원하시겠지만 제가 개별 종목 추천이라는 걸 웬만하면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추천을 한 게 결과적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그걸로 투자자가 돈을 벌는 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인덱스, 그러니까 패시브 투자 또는 자산 배분 투자 이런 쪽에 대해서 더 권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거기도 비슷해요. 거기도 밈 주식 천지인데요. 뭐. 예, 세계 시장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얼마나 비율이 잘 잡혀 있고 주식 시장에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시장이라는 곳은 전부 어쩌게 보면 경마장이고 도박장입니다. 다만 경마장이나 도박장 같은 경우에는 도박장이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경마장이 돈을 가져간다는 구조지만 주식시장은 배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에게 돈이 돌아가는 윈윈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 시장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도박하듯 경마하듯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마장에 들어가서 또는 도박장에 가서 돈을 던지는 것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계 어디나 다 많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또는 그 주도 세력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사람은 어디나 다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장 같은 경우는 하한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 상장 폐지도 되게 잘 되고요. 시장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사라집니다. 그런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어디나 쉬운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로 투자하기 쉬운 시장이 있고 안 그런 시장이 있는 거지 개별 종목은 어디나 다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건 누적되는 배당금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에 의해 좌우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 계속 이루어져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드는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야 빠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둘은 원천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을 주기 위한 원천은 이익이잖아요. 결국 그 혁신 성장, 그 기업의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또는 세계 100대 기업 이런 데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은 게 미국의 매그니피센트를 비롯한 혁신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반대로 한국이 최근 들어서서 과거의 기세를 좀 잃은 이유는 삼성전자의 전 세계 IT 기업들 랭킹도 내려간 편이고 또 새롭게 세계 100대 기업, IT 100대 기업이나 500대 기업에 새로 진입한 한국 기업들의 숫자가 예전에보다는 줄어든 경향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아무래도 평가를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장기 우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 우상향하게 된 이유가 혁신 성장 때문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